백수 뵌거 같아서 근데 이렇게 인형에서 여행 기획할 때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셨어요. 이건 쌤이 모습이 이렇게 스쳐지다가 보고요. 아니 이 얼굴에 고복 미력. 고객님 엄마 얼굴이 색깔나고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괜찮아요. 오신 분들 자리에 앉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대책위 집행위원 맡고 있던 이태희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머니 어떠시냐라는 안부 인사입니다. 어머니 변하는 모습은 오늘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앞에 3시에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싸웠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 보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우회와 함께 공연을 준비했던 관계자들과 지금 투쟁 중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일반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한다라고 제안해 왔을 때 참 곤란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은데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도 그 투쟁은 그냥 깊이 가라앉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모습도 우리 앞에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하루 중에도 분명 어떤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시간이 기다림의 순간이겠죠. 취업준비생은 합격 통보를, 직장인들은 퇴근을, 군인은 저녁을,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기회를,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순간까지 기다림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한 청년의 기다림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기만 하던 그런 단순하고 설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주 처절하고 아픈 기다림. 하지만 그 깊숙한 아픔 위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또 떨어진 걸까요? 이력서만 80통. 지치네요. 친구들과 한잔해야겠어요. 쥐들이 나를 까면 나도 제껴버리죠.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분은 역 같은데요. 아무 데나 들어가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버텨봐야 하는 걸까요? 아브라 카다브라. 무슨 소리냐고요? 주문이죠. 원하는 대로 이뤄지리라. 고대 유대인이 있었던 말인데 뭔가 꼬인 일 있을 때 제가 외는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 나는 취직한다. 그래서 당당하고 신나게 산다. 아브라 카다브라. 아들의 양복을 샀어요. 제 눈엔 아직 어린이 같은데 취직을 했네요.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녀석의 모습이 어찌나 대견한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도 쑥스러운지 해벌 긁었는데 이제 다 키웠구나 싶어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밥이나 챙겨 먹을지 걱정도 되지만 내려놔야겠지요.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큰 회사라니까 잘 버티면 제 밥벌이는 하지 않을까요? 들뜬 마음에 양복을 사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와이셔츠도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녀석은 입던 와이셔츠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새 양복에 갖다 대니 푸르죽죽한 게 영 어울리지가 않지 뭐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데리고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1층 구두 코너를 지나다 보니 녀석의 낡은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두도 한 켤레 샀어요. 할인 많이 하는 걸로다. 양복, 와이셔츠, 구두까지 전부 세일 상품으로 샀어요. 녀석이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기에 못 이긴 척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은 아릿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다시 백화점에 갔어요. 양복, 와이셔츠, 구두까지 갖추었으니 남은 건 넥타이와 양말뿐인데 넥타이는 친구들이 선물로 줬다나 봐요. 양말, 제가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걸로 사줄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네요. 10,000원에 5켤레. 하는 양말이 아니고 한 켤레에 5만 원 하는. 5만 원이면 제 하루 일당이죠. 평소 같았으면 이런 걸 발에다 씌우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싶어 패대기를 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아들에게 한 번쯤은 제일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양말 설마 드라이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며칠간 없네. 막내 삼촌 첫 출근 앞두고 와이셔츠를 샀더니 뭐야 양복이 없네. 마침내 떡하니 차려입고 대문을 나섰더니 비가 오시네. 막내 삼촌 첫 출근 앞두고 양복을 샀더니 제길 긍정한 말이 없네. 우야기에 노사는 기다 그런 건데 잘 다녀온 날 길 조심하고 할머니 대문 앞에 서 계시네. 오래 서 계시네. 비가 내리네. Oh no! 비가 내리네. Oh no! 비가 내리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눈으로 배웅하시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초등학교 입학식을 떠올리시네. 비가 내리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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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아직도 배송 중이라더군요. 주문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제가 뭘 줬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제 사수는 저더러 초딩이냐고 놀리더군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하나쯤. 그러니까 남들은 유치하다고 말하지만 본인에게는 소중한 하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엔 그냥 하나 가져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것이 절실해졌거든요. 그게 손에 들어오면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한 일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딱 6달 되었네요. 제 첫 직장이죠. 처음엔 드디어 나도 진정한 사회인이 되는구나. 너무 신났죠.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요. 우리 엄마 멋진 양복도 해주셨죠. 그 양복은 지금 옷장 안에 고여 모셔놨어요. 딱 한 번 입고는 다시 입을 일이 없었죠. 덕분에 양복은 색깔 그대로예요. 하지만 양말은 하루 신고는 바로 구멍이 났죠. 엄마는 손 보러 갈 때나 신으라 했지만 양말이란 게 별건가 싶어 빨아서 놓았더니 사수가 슬쩍 걷어 신고 가서는 구멍을 내었다는. 발톱무좀으로 나만 아는 양말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조심했을 텐데 말이죠. 미안한지 슬쩍 컵라면 하나 뒤밀더라고요. 저는 발전소에서 일해요. 제 사수는 나이가 한참인데 큰형님 같아요. 저를 잘 챙겨주시죠.
발톱 모자만 빼면 완벽. 제가 일하는 현장은 고되고 위험해서 동료들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사수는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왔냐며 갈 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물렁하지 않아요. 저 하나 보고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발을 찢었으면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나저나 택배가 언제 오시려나? 기사님 보고 싶어요. 혹시나 못 들었나 답답하는 휴대폰 알림 소리 이번에도 아닐까봐 아니면 내일일까 조종한 마음 손가락이 무슨 죄인가 아까 클릭 또 클릭 화를 쏟아지는 돼지고기 순간 매일 온종일 현관문이나 내일하고 반가운 우리 아저씨 저처럼 나와서 나라 안겨가는 듯가 행복을 나누서 주인공 괜찮음 나라 기회가 올 거야 오늘도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리움 주인공 괜찮음 나라 기회가 올 거야 오늘도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리움 햇살 아래 그리움 주말에 아들이 온다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드려고요. 저번에 첫 월급 타서 잔뜩 선물 사갖고 왔는데 아이가 까칠하니 말랐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그땐 제가 바빠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어요. 후다닥 왔다가니 잘 챙겨줄 걸 그랬지 싶어 못내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니까 그런 거겠죠? 누구나 힘들잖아요.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러셨죠. 야이야 돈 벌 모퉁이가 죽을 모퉁이대. 살아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처음 아들이 거기 간다고 했을 땐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가보진 못했으나 몸으로 하는 일이 다 못될 텐데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쉽고 안쓰럽고 하지만 걱정 말라며 잘 해낼 거라고 1년만 고생하면 정규직 되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부모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라 속이 깊은 게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짠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저번에 통화만 했는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해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 마음이 쓰여요. 이번에 오면 제대로 챙겨줘야겠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네요. 왜 아직 안 오는가 둘이 앉아 따뜻한 밥 먹게 왜
함께 앉아 따뜻한 밥 먹는데 꿈속에나 가능할까. 오늘도 웃는 너의 얼굴. 시간은 흐르고 기다림은 그치질 않아. 걱정 아래 해 뜨는 그 노란 까마진 꽃. 시간은 자꾸 흐르고 기다림은 멀어나. 한달 아래 흔들리는 그 노란 까마진 꽃. 그 노란 달맞이 꽃. 아직 아직 5분이 남았네요. 여기서 녀석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일하는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해도 끝이 없네요. 아, 이놈의 낙타는 어찌 그리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여놈의 분지는 또 얼마나 징한지 마스크도 다 소용없어요. 도대체 몇 미터 앞이 배지를 않아요. 이제 짬밖에나 쌓여 적응될 만도 한데 아직도 혼자서 작업하다가 뒷골이 쌀량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6km 넘는 구간을 4명이 나눠 하는데 원래는 2인 1조 하게 되어 있죠. 규정이. 하지만 입사 이래 한 번도 2인 1조 했던 적이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기를 나가도 한동안 귀가 막막해. 누가 불러도 잘못 알아들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었는지. IMF 때 잘리고 나서 뭐 좀 하려다 그나마 있던 퇴직금 다 털어먹고 이 일 저 일 망일하다 여기까지 흘러온 게 10년이 됐네. 하는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아무리 숙련되어도 위험은 한순간을 노리는 법.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신참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20톤이나 되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 머리 뒤밀고 기계 사이에 낀 탄 덩어리를 후벼내는 일은 저승길에 이미 한 발 들여놓고 있는 거죠. 이 나이는 아니지만 벌써 사고도 여러 번. 말을 해본들 뭐 한답니까?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젊다 못해 어린 병아리들까지 이 막장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음 한켠이 쎄합니다. 나야 뭐 이제 어딜 가나 이런 굳은 일밖에 더 할 게 없다지만 한참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맛을 느껴야 하는 아이들이 밤낮으로 이 시커먼 굴 속에서 시들어가는 걸 보면 내 동생, 내 자식이 아니지만 참 속상합니다. 있는 놈 자식들은 곱게 놀고 처먹는 것도 지쳐 마약이니 뭐니 있는 지랄 없는 지랄 다 하던데 말입니다. 한 달을 가르쳐도 부족할 판에 달랑 3일을 가르쳐서 현장을 내보내는 회사도 역같지만 돈은 눈꽃만큼 주면서 위험한 일은 우리들한테 다 떠넘기는 원청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덩이가 올라옵니다. 그나저나 왜 이 녀석은 아직 안 온답니까? 일하느라 또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데리고 일하다 보면 좀 뺀질한 놈들도 있는데 이 녀석은 너무 성실해. 그래봐야 남는 것 없다고 눈치껏 하라고 가르쳤건만 밥 먹고 하라고 전화질해야 집 와서 먹는다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이놈 참. 이놈 참. 그놈, 전화 좀 받으라 제발. 무슨 일이 일하는 걸까요?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춥고 어두워요. 무서워요. 눈앞이 유려지네요. 엄마가 기다릴 텐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낱 부품, 고장나거나 망가지면 곧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버린 부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심하라고 일러줄 거야. 대충 하라고 말해줄 거야. 모든 게 내 잘못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마지막 모습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더럽고 위험한 일은 다 하청을 주고 땀을 하는 원청의 행포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채 피지도 못한 꺾인 생명 앞에서 최소한의 A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언론들 조심하라며 입단속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채 수습하지도 못한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놈의 돈이 먼저 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배손엔 검은 석탄가루 몰아치는 컨베이어 벨트 낙탄 덩어리들 퍼담고 끄집어내어도 마냥 똑같아. 길고 어두운 작업장에는 굉음 소리만 가득하고 허기진 빈속을 달랠 컵라면 몇 개뿐. 아들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배고프다고. 그리고는 불쑥 선물이라며 제 손에다 화장품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그 따뜻한 손의 감촉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구나. 내 아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월급 탔다고 이렇게 화장품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릴 걸. 영원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말 걸. 아들의 온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깨어난 새벽녘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얼얼하고 화끈거려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저와 마찬가지겠죠.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꺾이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입니다. 저는 왜 제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를 꼭 알아야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나의 흔적과 추억을 떠듬으며 애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너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두렵고 겁이 나 웅크려진다. 남겨지는 삶 혼자 남겨진 삶 세상을 산다는 것은 끝없는 우주를 떠도는 길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다 지쳐버린 나를 바라본다. 너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만 남아서 사는 건가. 너의 흔적과 추억을 떠들으며 애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애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민호는 19에 떠났습니다. 실습이란 면모가에 아이는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죽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때뿐 또다시 참담한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컵라면 빵 조각으로 허기를 채우며 그 위험한 일에 목숨을 내버려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또다시 새끼 잃은 어미를 마주합니다. 손을 잡고 어미의 텅 빈 눈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억울하게 보내버리고도 이 빌어먹을 세상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독촉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 걸까요? 제 가슴에 새겨진 노란 리본 옆에 다시 보라색 리본을 새겨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 개나리 꽃이 사내들의 마음에 빛나 노란 리본이 핀다 노란 리본이 핀다 하늘로 떠나버린 꽃 같은 아이들이 봄마다 아기로 온다 노란 개나리 꽃이 사내들의 마음에 핀다 노란 리본이 핀다 노란 리본이 핀다 개나리 꽃이 핀다 엄마 맘에 아빠 맘에 내 아들 내 딸이 온다 어여쁜 아기로 온다 소풍간 내 아들이 소풍간 내 딸들이 봄마다 집으로 온다 개나리 꽃이 핀다 엄마 맘에 아빠 맘에 내 아들 내 딸이 온다 개나리 꽃으로 온다 그곳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아이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렀던 곳이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라. 너희라도 살아야지.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아들이 가면 안 되는 곳에 멋대로 간 거라고. 아들의 잘못이라고. 그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설마 그렇게 큰 회사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귀함을 모르는 이들 향해 저는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돈 때문에 기만하고, 돈 때문에 차별하고, 돈 때문에 목숨조차 하찮게 여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제 차별받는 세상의 자식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제 곁에는 자식을 뼈아프게 앞세운 많은 부모들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아들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제가 못다 하면 제 뒤를 이어 또 누군가가 함께 하겠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균해 사고 이전에 8년 동안 이곳에서 이미 11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61명이나 되고요.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업무 지시를 해온 실질적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원청인 서부발전은 오히려 무죄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22억을 감면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전체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37이나 되는데도 이들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497억입니다. 어이가 없죠? 하청 노동자가 사고가 나면 모든 걸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이런 사회적 살인을 묵과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건 부주의한 노동자의 불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설비 개선, 인원 증원에 대해 매년 2018년 한 해 동안만 28번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컨베이어 벨트도 10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들먹이며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3억. 그 3억이 목숨값보다 귀했던 거죠. 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살인입니다. 균의 이름이 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 규제를 강화한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 법 안에 균은 없네요. 우리가 속한 현장은 그 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 하청 노동자로 부당한 급여를 받으며 위험에 내몰려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예고된 살인을 막으려면 책임자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라는 이름의 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잔 속의 폭풍, 사고 여파는 회사 울타리를 넘지 못했고요. 우린 갈수록 자조적으로 변했죠. 따져봐라. 그래봤자 뭐가 바뀔까? 균의 일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진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는 희망을 걸어볼 거예요. 약자들이 뭉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이 바뀔 때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으리란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흘려가고 우리 생명이 다 한가해도 싸움이 끝이 났다고 누가 이발할 수 있는가? 자칭이 어딘 깃발 세워나가자. 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옛날 생각나실 거라고. 옛날 생각나실 거라고. 너무 옛날에 그래.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좋은데. 그래, 반식전으로 돌아가자. 한시가 그런 건데 도 살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우리 엄마 같지 않아요. 눈물 많고 웃음 많은 소녀 같던 엄마가 저렇게 강인한 주사가 되었네요. 엄마의 의연한 모습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마음 아파요. 저를 잊고 호수를 털고 아빠랑 같이 편하게 살았으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저를 기억하기 위해 남은 생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엄마는 그걸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는 이제 저와 같은 더 많은 자식들을 마음에 품으셨죠. 엄마 곁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엄마가 외롭지 않으면 저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결국 기다렸던 택배는 받지 못했어요. 하루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어요. 절대 반지에 매혹당했죠. 왠지 그 반지를 끼면 어둡고 막막한 현장에서도 힘낼 것 같았어요. 작은 피켓 하나 들고 강자들의 상을 향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실컷 쫓아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막막한 두들김을 계속해야 하나 흔들리는 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더 기다렸죠. 마법 같은 힘이 내게로 전해져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싸울 수 있게. 이제 이 반지는 우리 엄마에게 끼워주고 싶어요. 제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엄마를 지켜줄 수 있게. 아브라 카다브라. 사랑하는 이여
지난 밤도 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머무는 쉼터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치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참 맛있게 아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요. 아들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지요. 아들은 제 손에 잡더니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내 제게 끼워주었습니다. 그 반지가 제 손에 끼워지는 순간 저 밑바닥까지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의 응어리지 고통의 덩어리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꿈을 꾸고 깨어나 울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하지요. 이 반지가 이렇게 잘 맞네요. 어쩌면 이 반지의 원래 주인이 저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뼈가 녹는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을 얻었어요. 우리 곁엔 아직도 지켜야 할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브라 카다브라.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납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남은 생존자들은 모두 하나의 열차에 모이게 됩니다. 기차의 꼬리칸에 탄 하층민의 아이들이 강제 징발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어머니, 그리고 기차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의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의기투합하여 통치자를 향해 돌진해 싸우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마침내 아이는 기차의 심장인 엔진 속에서 발견됩니다. 핵심 부품이 고장나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를 부품 대신 끼워 넣어 그 열차를 달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차에 탑승해서 생존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의 희생에 눈꽃만큼이라도 빚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가도 부품처럼 갈아 끼우며 만들어낸 전기를 오늘도 이곳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영화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영화보다 현실이 더 추악한 이유는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있음에도 비용 절감이란 자본의 논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방관하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교묘한 제도 속에서 몸을 숨긴 채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방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공연은 기획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관심, 지지가 앞장서 싸우는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 아니고 엄청 잘 못하는 건데 하여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그 출연진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에 김연옥님, 음악감독 기타 김보승님, 노래하시고 기타 강신재님, 일렉기타 오병현님, 베이스 박지훈님, 드럼의 하대승님, 그리고 군의 목소리는 안상현 군이고요. 동료 A는 안춘수 접니다. 동료 E 노래 김미라님. 이아버지 이영환님. 사수 임덕환님. 안무 유미경님. 노래 임희탕님. 노래 김태영님. 노래 임경희님. 노래하시고 가까이 있는 장민희님. 그리고 마스크 같은데 여기 어머니라고 써있네요. 김미숙님. 더운데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 용균이가 피켓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하고 모이게 됐는데요. 다시는이라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대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김영균 재단 설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단 만드는 목적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고 또 유가족들 다시는 하고 손잡아서 연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힘 받아서 이 나라를 얼마나 밝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그 한 분 빠졌어요. 그 연출자이신 강찬영님입니다. 박수를 총 연출자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오른쪽에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오간의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뒤풀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김영재단 후원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좀 이렇게 기명하셔서 회원으로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를 해주라고. 나 오면은 그냥 찍는 거 있어. 그냥 기다려.